네, 오늘장 랭킹5 시간인데요. 오늘 랭킹5 진행하면서도 여러 실적을 소화하게 될 것인데 일단 LG전자의 실적이 조금 전에 발표가 돼서 한번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가에 아직까지 드라마틱한 반전은 없는데요. 그나마 낙폭은 좀 줄여내는 구간이고요. 잠정 실적이 나온 바 있어서 아마 그림은 그리실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3분기 매출액이 20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그래도 상회했는데요. 작년 동기 대비로 했을 때는 2.2%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영업이익일 건데요. 9,967억 원이 나오면서 전년 대비 33% 넘게 늘어났다. 그리고 시장 예상치였던 7천억 원대를 94% 넘게 상회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가전과 전장 사업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특히 이 전장 사업에 대해서 어떤 뷰를 가지고 있는지가 앞으로의 키가 될 것인데요. 3분기 경영 실적을 조금 더 세밀하게 발표하는 IR은 오늘 장 마감 이후입니다. 4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까지 종합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같습니다. 일단은 분위기 자체는 조금 어둡긴 한데요. 3.7% 하락세 보이면서 10만 원 선 근방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는 구간, 그래도 10만 원 선을 회복한 시점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기아의 실적도 나오면 이에 따른 이야기도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인사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죠. 키워드에 대한 분석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그리고 오늘은 주식회사 플래처 김노코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분주하게 시장 꾸려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키워드 열어보면서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막판에 들어온 외국인의 매수 성격, 신규 매수인지 공매도 청산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수급적인 이야기와 함께 오늘 지금 나오고 있는 반등 탄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에게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사실은 저희가 오프닝을 할 때는 올 들어서 탄력이 약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인사를 저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프닝 마무리할 때가 되니까 지수가 다시 한번 힘을 내더라고요. 이렇게 지수의 변동성이 나오는 자리에서 오늘 2차 전지의 역할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산업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지난 2거래일가 너무나도 많이 빠졌잖아요. 네. 이 정도의 탄력은 어떤 시선으로 정리해야 되는지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오늘의 이 반등세는 최근에 이제 깊게 조정을 받고 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술적 반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좋은 뉴스들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보면 EU에서는 중국의 배터리를 어느 정도 좀 배제하면서 이것들이 우리나라 시장에게는 굉장히 호재성 뉴스로 다가오고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GM도 그렇고 LG 에너솔루션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려감들이 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강하게 숏 커버링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이 어디까지가 이제 가격의 지지선일까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할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방심을 하실 구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좀 들어요.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보다는 결국 다음 주 추세가 조금은 더 확실하게 잡히고 나서 방향성을 좀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에 대한 힌트를 좀 얻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사실 어제 외국인 쪽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공매도 청산인가? 바닥 신호인가? 포스코 그룹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약간 오리무중이거든요. 네,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의 이제 수급 회복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만을 지금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사실 지금 장중에 흔들리는 이유로 가장 많이 지목되는 것은 또 이 미국의 이란 시위대에 관련 이제 폭격 뉴스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만약 주말 사이에 별다른 이슈 없이 지나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현재 구간이 바닥일 확률이 높지만 만약 우리가 또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이제 주말 사이에 각국의 굉장히 또 신경전 아닌 신경전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또 한 번 더 필요해질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섹터의 수급을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대내의 변수가 우선은 다 노출이 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기준으로 보면 미국과 이란의 신경전 한 번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보다는 한 번 더 출렁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보수적인 시각으로 지금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계감은 가져야 되는 위치라는 전체적인 분위기 측면에서의 조언도 함께 주셨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김덕호 대표님과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포인트는 바닥권 역시 여기에 있을 것 같고요. 다져지는 구간을 지금부터는 기대해도 될지, 그리고 지난 2거래일간의 내림폭이 주요 종목 중심으로 정말 컸잖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메꿔지는 정도를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팁을 공유해 주신다면요. 우선은 이제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지난 6월 30일자 전후의 그 움직임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대형 종목들이 지금 이제 올해 이제 6월 30일 이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2차 전지 랠리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던 그 순환매 장세 이전의 그 주가로 지금 약간 회귀를 했다. 혹은 뭐 종목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일부는 또 더 후퇴를 했다라는 이슈들이 좀 많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지난 7월, 8월 동안에 우리가 그동안 섹터에서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2차 종목들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 증권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경고 시그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뭐 배터리 산업이 나쁘다 혹은 축소가 된다 이런 의견 때문에 뭐 이렇게 주가가 뭐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당연히 없었고요. 당연히 시장 부분들에서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이라든가 뭐 지금 내연기관을 하이브리드차로 바꾸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시장들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배터리 시장은 확장되고 있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문제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정말 기술적인 면에서만 접근을 한다고 쳤을 때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지금 7월달, 8월달에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물렸는데 지금 이번에 마찬가지로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지금 손실이 사실 개인들의 손실폭들이 상당 부분 커졌습니다. 그렇죠.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는 이미 공매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을 리스크를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위험은 적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에 대해서 개인들이 그만큼 다시 한번 이 주가를 빠르게 끌어올 만큼의 그 자금력을 회복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이 뭐 오늘 갑자기 뭐 5%, 8% 이렇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오늘 단타를 한번 노려봐야지 이렇게 하기에는 오히려 지금 증시 전반적인 리스크가 더 커졌기 때문에 거래 매물이 그렇게 빠르게 소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시장만 보고 내년을 접근한다 그렇게 보기에는 또 지금 마찬가지로 뭐 유가라든가 여러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시는 분이라면은 큰 금액을 가지고 접근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해서도 같이 호흡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조언이었는데, 그러면 다음 키워드까지 열고 묶어서 추가 질문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4위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외국인 팔자세입니다.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면 조금 더 긴 안목에서의 하락세가 지금은 나타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좀 까다롭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과 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수 전체 상황으로 봤을 때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도 2300선을 반납하기도 해서요. 2300선에 대한 지지력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한다면 회복력을 지수가 보이면서 버텨준 반도체, 그 급락세의 중심에 있었던 2차 전지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갖고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팁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제 뭐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기대했던 섹터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와 반도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실제로 지금 이제 두 섹터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던 부분들은 지난 8월, 9월까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수급, 특히 이제 개인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공격적인 매수를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사실 반도체 업체가 정말 행복한 상황이냐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마냥 호락호락한 장세는 아니라는 거는 확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새벽에 마찬가지로 미국이 3분기 이제 GDP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굉장히 탄탄한 성장률을 지금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7개 종목이 마찬가지로 주가가 빠졌습니다.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옛날 영화 이름에서 따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7대 종목,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단 연초 대비를 했을 때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29%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에 3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음에도 이 정도 수치까지 있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고금리 상태가 유지되는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위치인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실적 부분들이 강하게 나오는 섹터와 약하게 나오는 섹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광고 매출 부분들이 좀 상회를 했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클라우드 매출이라든가 혹은 AWS,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옥석 차이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에서 반도체 종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마냥 반도체이기 때문에 무조건 갈 거야라는 입장을 조금 지향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주를 꼭 굳이 공략을 해야겠다라고 하신다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보다는 지금부터는 좀 지지부진한, 그러니까 힘겨루기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력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우선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성향이 분명히 다르실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단기 트레이딩 혹은 스캘핑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캘핑을 하기에는 변동 장세가 있기 때문에 장중 대응 가능하시다면은 단기적으로 2, 3% 이렇게 매일 만들 수도 있겠다고 보지만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일단은 반도체 섹터를 굳이 지금 현 시점에 큰 금액을 예치하시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주도주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해야 된다라는 시각도 우세했던 게 이전까지 시각이었는데 대표님 지금은 조금 그것마저도 어렵다로 저희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선은 지금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계속 상승을 하지만은 국내 장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환차순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대응에 좀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외에는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논하는 것은 사실 주가에 대한 손실을 키울 수도 있는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본부장님, 앞서 투자 심리 안정이 중요하다라는 팁을 주셨는데요. 동일하게 반도체에 대해서도 그간 이틀간의 흐름을 보면은 흔들림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은 이 정도로는 괜찮았다라는 시각을 줄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틀 전과 어제 좀 성격이 다르긴 했지만 조금 종합적으로 이번 주까지의 흐름을 봐주신다면 어떻게 진단 주실까요? 저는 앞선 대표님의 의견과는 조금은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저는 반도체 IT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코스닥 증시의 지수의 조정이 이렇게 깊었었던 이유는 사실 반도체가 아니었거든요. 삼성전자의 주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면 오히려 코스피 지수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인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왜 빠졌느냐? 2차 전지 쪽에 이제 매도 압박이 이제 너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LG화학이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이러한 기업들의 조정의 폭이 사실 그동안 코스피 지수를 눌리게 했었던 이제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신에 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숫자 기대치를 우리가 한번 높여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낸드 플래시가 적자라는 것을 이미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반면에 이제 디램이 얼마만큼의 흑자 전환을 혹은 적자 축소를 보여주느냐 우리가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기대치에 이제 눈높이에 좀 맞춰주는 회복 속도를 좀 보였기 때문에 저는 관련해서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IT 전체적으로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린다라기보다는 일부 종목군에 한해서는 저는 여전히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전공정 쪽에서는 HPSP를 저는 계속 강조를 좀 드려왔어요. 어제 이제 낙폭이 좀 커서 저도 굉장히 불편하고 걱정된 마음으로 봤었는데 오늘 아랫골이 달리면서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한다? 그렇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SK하이닉스를 보면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은 D램의 현물 가격이 정말로 실제로 올라오고 있다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고 감산이 잘 되었다는 것이 이제 포인트겠죠. 그렇기 때문에 DDR4, DDR5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높은 쪽, 이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이제 TLB와 같은 기업들은 지수 대비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쪽에서의 트레이딩은 여전히 가능성을 좀 두고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대신 이제 현재 구간에서 이들 기업을 뭐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1년 뒤에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계속 좀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단기적인 전략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부장님 저희 정리만 좀 할게요. 네. 시장 상황이 불안한 건 맞으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네. 일단은 기다리자. 다만 반도체에 대해서는 시장이 불안하지만 짧게라도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해도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제가 네. 팁 아닌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생긴 것은 2차 전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손이 가실 것 네, 같아요. 2차 전지가 그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 언제 이 반등, 리바운딩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세가 날 때는 반도체 쪽으로 이제 좀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궁금하실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콕콕 집어주셨네요. 두 가지 이야기 해봤고요. 저희 3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역대급 실적 이어받을 준비 완료, 이렇게 물음표를 달아놨는데요. 기아의 실적이 조금 전 나왔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저희가 현대차의 실적을 커버해 드렸는데요. 지금 기아의 실적 나와서 수치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주가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25조 원대로 나왔습니다. 25조 5,453억 원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조금 더 중요하겠죠. 영업이익은 2조 8,651억 원이 나오면서 시장 예상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2시 10분부터 IR이 또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코멘트 역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전후로 했을 때는 큰 변동이라고 보기는 약간은 어렵습니다.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지만 기아는 계속 전후로 하락권에서 움직임 나오면서 오늘 8만 원 선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기아에 대해서 외국인의 러브콜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왔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플러스 요소가 많이 부각된 상황이어서 오늘 나온 실적 이야기가 좀 더 나와야지 큰 그림이 나오겠지만, 지금 나오는 반응과 함께 조언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좀 이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현대차도 발표한 것을 소화를 했고, 그리고 오늘은 기아인데요. 사실 좋은 실적, 이 정도면 사실 계속 서프라이즈가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반응 자체는 또 현대모비스와는 다르네요. 이걸 네. 어떻게 보고 향후 전략을 꾸려가셔야 될지 팁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참 이 실적 시즌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네, 어떤 기업은 실적이 잘 나와도 내려가고, 어떤 기업은 또 실적이 안 나와도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시청자분들이 갈피를 좀 잡을 수 없는 그런 혼돈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제 현대 실적을 보면 좀 깜짝 놀랐어요. 그죠? 네, 원래부터 올해 1분기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의 피크아웃 논란은. 그런데 2분기도 좋았고 3분기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좋고, 또 4분기도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지금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 탄력도는 굉장히 지금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그동안에 기대감에 먼저 올랐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가 기대감에 올랐다라고 저희는 봐야 돼요. 일단은 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주가가 모든 것을 좀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주가의 낙폭이 생각보다 과하니 지금부터 좀 과감하게 트레이딩 하세요라고 저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호재에 아무것도 반영을 못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 네, 아니죠? 일단 아직은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수급의 안정화라든지 주가가 빠르게 기아 기준으로 보면 85,000원을 언제 어느 시점에 회복해 주는지 여부가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19만 원대 위로 일단 먼저 회복을 하고 나서부터야 우리가 조금 사볼 수 있는 그러한 구간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완성차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좋게 되면 결국에 이제 부품사들에 대한 실적 눈높이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완성차는 재료 노출에 따른 그러니까 세론 뉴스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에 지금 또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시세를 얻으시려면 저는 우선은 부품주 쪽에 한번 관심을 좀 두셔야 될 것 같고, 그중에서 탑픽으로는 한주 라이트메탈과 같은 그러니까 네. 새롭게 좀 떠오르는, 혹은 현대차와 대규모 계약을 또 체결하는 공시가 나오는 쪽을 먼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좀 길게 보실 분들은 결국 이제 현대차 기아를 담으셔야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에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투심이 약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대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특히 부품 섹터에 네. 한정을 한다면 이슈화되고 있고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이른바 가는 말을 보는 게 더 좋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일단 본부장님의 시선 들어봤습니다. 대표님과도 좀 이야기해 볼게요. 김덕구 대표님. 그렇다면 기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온 상황인데요. 혹시나 트리거가 될 만한 앞으로의 요인들을 따로 보시는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앞서 오늘 오전에 현대모비스도 실적 이후에 반응이 나왔는데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지금 2%대 상승이니까 현대차 3인방 가운데서는 가장 이쪽으로의 시선이 우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진단을 해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 2차 전지가 8월에 좀 충격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섹터가 8월에 충격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의 주체가 현대차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대차가 이제 하반기부터 해서 실질적인 자동차 매출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뭐 기존에 납품하던 장비나 아니면은 관련돼 있는 부품들에 대해서 실제로 뭐 납품 수량을 좀 축소를 시켜라 이런 얘기들이 나돌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일제일 다 하락을 했었고 여기에 이제 손바뀜들이 좀 공격적으로 나타났던 시기가 지난 8월과 9월 사이였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이제 우리가 현대차나 기아차 그러면 과연 뭐 지금 실적도 발표된 현대차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라고 보신다면은 결국은 지금 정해진 파일을 놓고 싸우는 점유율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전에도 종종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상반기부터 이제 8월까지 실적을 보시면은 뭐 중국을 제외한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 그러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환 시장을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뭐 유럽이라든가 중동 그리고 뭐 남미 이런 기타 지역들을 다 포함을 해봤을 때 전년 대비했을 때 동기 대비 성장은 43%가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현대차, 기아차는 포지션이 3%포인트가 축소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죠? 결국은 그만큼 타 기업들이 지금 뺏어가는 파이가 커졌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적인 성장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유지하고 있는 포지션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로 올라가는 원인은 뭐 아무래도 미국의 이제 전미 자동차 노조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파업을 이제 좀 임시적으로 좀 휴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부품 물량들이 다시 한번 뭐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인데 뭐 앞서서도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적인 어떤 움직임들은 아무래도 부품주가 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이미 오늘 마찬가지로 뭐 어제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한 뭐 현대차, 기아차, 완성차 쪽은 조금 매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뭐 지금 뭐 만약에 파업을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물량이 지금 6주 이상의 물량들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의 단기간의 실적에서는 이제 파업이 끝났으니까 낫겠지 이런 어떤 이슈적인 면에서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좀 장기적인 호흡을 본다면은 현대차, 기아차를 보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앞으로 그럼 전기차뿐만 아니라 그럼 내연기관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를 만약에 공략을 한다면 어느 지역을 봐야 되냐라고 보시면은 결국은 중동 지역과 그리고 유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에 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MOU를 지금 체결을 하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뭐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에서 협약을 지금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품주를 마찬가지로 공략을 하더라도 실제로 뭐 미국과 그리고 이제 뭐 한국 내에서 국내에서 이렇게 생산했던 기업이 만약 유럽이나 중동 지역을 진출을 한다면은 이 부분은 포지션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어떤 이런 시장의 좀 확장 국면을 넘어가는 종목들이 위주로 먼저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두 분 모두 완성차에 대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시각까지 좀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기아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가 있으면 저희도 추적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I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의료 AI의 건강보험 처음으로 적용된다라는 뉴스도 있고요. 아마존발 뉴스도 있습니다. 일단 이 AI 관련된 이슈 대표님과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AI와 관련돼서 뉴스는 쏟아지고 있는데 처음 엔비디아발 이슈에 나왔던 만큼의 파급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반도체 아마존에서 나온 뉴스가 반도체 국내 업체들의 수혜라면 오늘 좀 반응은 미지근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의료 AI와 같이 다른 산업과 플러스 알파된 곳에서 기회를 찾아야 될지 좀 핵심 좀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시각 가져야 될까요? 일단 의료 AI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만큼 기존에 이제 의사 수급이 굉장히 부족했다. 이 부분들이 문제는 지금 의사 정원을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이런 부분들의 이벤트가 좀 덜 자극적으로 부각된 것이 아니냐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AI 종목들이 지금 이제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뭐 실망 매물이라든가 이런 차익성 매물들이 좀 굉장히 많이 쏟아진 건 사실입니다. 다만 AI에 대한 부분들의 검증 결과가 정말 폭발적으로 단기간에 매출을 보이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디까지나 지금 실제 적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주가가 또 반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뭐 줄다리기 같은 현상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지금 그 아마존 CEO 이제 앤디 제시가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뭐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실적이 기대되는 원인도 생성형 AI 부분들이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 사우디에 뭐 이런 AI를 접목을 해서 디지털 트윈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AI 산업을 하기 위한 지금의 인프라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지,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뭐 우려를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저는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 진행형인 이슈고 발전될 수 있는 이슈니만큼 기다려보자라는 시각까지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속도 조금 더 빨리 내보도록 할게요. 저희 바로 1위로 넘어갈까 합니다. 엔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본부장님과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쪽에서도 본부장이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하이브 비롯해서 빨간불이 나오곤 있습니다. 다만 SM 같은 경우가 사법 리스크에 한 번 더 연결되면서 장 초반만 하더라도 소외되는 분위기가 뚜렷했는데, 어떻게 본다면 하이브는 지금 상승 탄력이 둔화, SM은 낙폭을 좀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실적 본다면 SM 이번 분기 보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렇다면 네. 시선 정리 어떻게 하고 가야 될까요? 일단은 엔터사들이 현재 가격까지 조정을 해준 것은 좋습니다. 매수 기회다. 네, 그런데 수급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지금 대내학제로 인해서 지금 빠진 상황이다 보니 시간을 조금은 두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저도 엔터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밸류상 좀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지금처럼 뭐 JYP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낙폭이 지금 적은 상황에 만약 엔터사들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럼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또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럴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지금 이 스캔들 자체가 언제 어느 시점에 어디 쪽으로 터질지 아무도 지금 몰라요. 모르는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쪽에 저는 뭐 아니면 도식의 투자의 방식을 선택을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될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시간을 두고 지켜봤는데 가격이 슬금슬금 더 내려와 준다? 저는 그러면 오히려 그때는 더 좋은 찬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 트레이딩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인데 굳이 문 열고 나가지는 말자,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원픽의 시간인데요. 오늘 본부장님께서 원픽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제가 슬쩍 보고 사실 그래서 AI에 대한 질문을 패스했는데 이 종목 오늘 저희 리포트상에서도 주목을 한 종목이라서 딱 보니까 눈에 띄긴 하네요. 바로 소개, 그리고 AI에 대한 포인트도 정리 같이 부탁드릴게요. 일단 JVM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약을 자동화 기기로 이제 제조하는 기계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개파락했고 지금 장대 음봉이 이렇게 긴데도 이런 물음표가 붙을 거예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이제 실망도 있죠. 네, 눈높이가 높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그에 따른 부합하지 못하는 숫자가 찍힐 때는 지금처럼 실망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제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던 거지 YOY라든지 QOQ 대비 성장을 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렇게 이제 해외 매출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 기업인데, 지금 유럽 쪽의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자동 제조기 중에 이 매니스라고 하는 이 브랜드가 있다라고 해요. 이제 이쪽이 올해 4분기에 또 유럽 쪽으로 매출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매출을 좀 낼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한다라고 좀 보시면, 오히려 이렇게 빠졌을 때 다음을 좀 생각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오늘 제가 공격적으로 좀 사자라고 하기보다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종가에 만약 플러스권으로 혹은 양봉으로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매수를 하셔도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 매수를 하셨는데 22,000원 라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손절은 꼭 하셔야 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목표가를 조금 길게 좀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좋으니까 목표가 4만 원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단 관심 네. 리스트에만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살펴봤고요. 오늘자 랭킹5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주식회사 플래처 김도코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